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통일 교육은 진짜 우리 남과 북이 통일되면 남한의 주민과 북한의 주민이 다 같이 어울려서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울려서 잘 사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먼저 탈북민들이 겪어보니까 진짜 여기 문화를 빨리 익히는 거는 빨리 익히고 정말 여기에 진짜 여기에 융화돼서 잘 살아가는 거 보니까 결혼이 진짜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통일돼서 남과 북의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같이 살아갈 때 북한의 결혼 문화하고 남한의 결혼 문화가 좀 달라서 서로가 오해를 깊지 않게 오늘은 바로 북한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북한의 결혼 문화. 북한의 가족법은 제8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유결혼과 일부 일처제라고. 그래서 국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에는 결혼 연령이 나와 있는데요. 결혼 연령은 남자는 18세, 여성은 17세에 결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10조에는 8천까지의 혈족, 그리고 4천까지의 인척 사이에는 결혼할 수 없다. 11조가 결혼은 신분등록기관에 가서 등록을 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8, 9, 10, 11조 이렇게 보면 결혼 문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결혼 진짜 17세, 18세에 진행할까요? 네, 북한의 결혼은 시간과 연대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요. 과거에는 북한의 결혼이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갔죠? 남자들은 다 군대 가서 28, 30살 이때 제대돼 오니까 결혼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인은 결혼할 수 없었으니까. 더구나 장교는 몰라도 하전사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정하고 있지만 18세, 17세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이유가 있어요. 김일성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결혼을 하면 혁명가업 수행에 지장을 주게 된다. 남자는 30세, 여자는 28세가 된 다음 결혼하는 것이 좋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간섭적으로 만원이 지배적이었죠. 그래서 남자는 군복무기간 결혼에 대한 것이 금지되고 또 여자는 사회적 노동력의 동원을 위해서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도 만원이 국가가 장려를 했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28살, 29살의 여자는 결혼을 했고 남자는 30세, 31살에 결혼을 했죠. 근데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여성 같은 경우는 20대에 결혼을 하고 남자 역시 결혼을 20대에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27살에 오자마자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뭐 군인 할 때는 결혼을 할 수 없으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는 군인을 못 갔던 사람들은 좀 더 일찍이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결혼날의 택일은요. 결혼날 어떤 날을 할까요? 결혼날은 북한의 결혼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일요일날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 쉰다면 북한은 일요일만 쉬거든요. 일요일날에 그러니까 사회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는 일요일에 결혼을 많이 하는데요. 결혼은 근무 시간 내에 진행을 해야 된다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보면 기일이라고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혼식 태계가 강요돼서 북한 당국은 이렇게 합니다. 2월 16일, 4월 15일, 5월 1일 같은 노동절은 피해라. 아예 결혼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죠. 그리고 약혼식 같은 경우는 약혼은 결혼의 전 단계라고 해서 북한 자체가 여행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척들이 다 모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짜 가까이 있는 신부층이나 뭐 신랑층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모여서 통행증이 없이 올 수 있는 통행증이 없는 없으니까 무슨 약혼식 할 때 사람들이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행증이 뭐 필요 없는 사람들만 와서 이렇게 결혼을 참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혼식에는 예물 교환 같은 것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간단한 식사 대접과 양가 부모님의 인사, 약혼 사진 촬영 등으로 약혼식을 간단하게 합니다. 혼수품 같은 경우는 북한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장칠기라고 요즘에
오장칠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장. 5개 장을 생각해 보세요. 오장칠기는 바로 북한의 이상적인 생활용품을 여성이 만들어 오는 건데, 오장, 이불장, 양복장, 그리고 책장, 찬장, 신발장이 있고요. 거기다가 육기는 냉동기, 세탁기, TV, 텔레비전 수상기, 선풍기, 재봉기, 예, 최근에는 사진기. 그런데 육기였죠. 하나가 더 생겼어요. 네, 뭘까요, 여러분? 네, 전화기가 생겼습니다. 전화기. 예, 이렇게 전화기까지 생겨서 오장칠기를 해오면 재상이라고 합니다. 네, 얼마나, 네, 결혼을 해도, 예. 그래서 북한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뷔페에서 예식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일반 주민들, 지방 주민들 같은 경우는 뭐, 소속된, 뭐, 거기에 마을의 공공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신랑 신부의 집에서 대부분 진행을 하고요. 간부층과 부유층 같은 경우는 평양 보면 비교적 큰 음식점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양에는 예, 결혼식 식당인 경운관과 신운관 등 이렇게 호화로운 식당에서 이렇게 오는 고객들을, 손님들을 대접하는, 예, 그리고 진짜 놀랬던 거는 북한의 결혼 전문 웨딩숍도 등장을 했댔습니다. 거기다가 사진을 찍는데 예술적으로 정말 완전히 예술을 만듭니다. 어떤 예술? 예, 멋있는 예술 만드는데 뭐 사진 찍을 때 나무를 심는 사진을 찍는다든지, 비둘기를 이렇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비둘기를 날리는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널뛰기를 하는 사진을 찍는다든지. 근데 거기서 또 빠질 수 없는 거죠. 어떤 거? 예,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예, 김일성 동상에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것이 빠지지 않습니다. 결혼식에. 그리고 과거에는 남성들이 대부분이 양복을, 여성들은 이쁜 한복 치마 저고리를 입는 것이 관례였다면, 최근의 결혼 모습에는 남자들이 가진 권력을 많이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가는, 이기를 말하면 장교죠. 장교를 하면 구복을 그대로 입고 결혼을 한다든지, 안전원은 안전복을 입고 그냥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권력을 좀 보여주는 것도 결혼 모습에 나오고 있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랑 신부가 이게, 북한은 우리처럼 대한민국처럼 하루에 한 대에서 모여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집 가서 신부를 데려오고 신랑 집에 넘어가야 돼서 며칠씩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부집이 멀리 있으면 어때요? 가서 데려오는 한 시간이 걸리니까 며칠씩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다가 결혼이 진행되는 것이 하루 종일, 진짜 가까이 있어도 하루 종일 진행됩니다. 여기서처럼 예식 시간 1시간, 끝나면 땡 하고 사진 찍고 밥 먹고 이게 끝이면 얼마나 신랑 신부도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신랑 신부가 그렇게는 안 하고, 꼭 이렇게 결혼을 해서 신부집 가서 데려서 신랑 집에 왔다, 사진 찍는 인사람 다 하고 들어왔다 하면 하루 종일 앉아서 손님을 맞이해야 되고요. 저녁 시간에는 오락회 시간이 있어요. 오락회 시간에는, 자, 우리나라 결혼은 어떻죠? 네, 진짜 예식이 시작해서 식순이 쫙 예식해서 주례사가 있고, 거기에다가 뭐 그다음 축사가 있고, 거기 또 빠지지 않죠. 뭐가 있죠? 여러분, 예, 축가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축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축가 개념이 아예 없고, 축가 개념이 없는 대신 사람들이 오히려 신랑 신부를, 예, 자기네가 노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한다든지, 이렇게 나서서 오락회 개념으로 저녁 시간에 흘러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대부분, 우리나라 보면 대한민국은 5월, 10월에 결혼을 하면 좋다고, 대부분 5월에 신부, 10월에 신부 이런 말을 하죠. 근데 북한은 봄철에 결혼하는 것보다 가을철에 결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결혼식 음식을 해놔도 상하지 않고, 또한 가을은 어떤 계절이죠? 네, 곡식이 여무는 계절이어갖고, 이때 결혼을 해야 곡식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좀 약간 풍족하게 할 수 있다. 이래서 가을에 결혼을 많이 하죠. 네, 이런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와 친지 이렇게 다 친구들을 모여서 결혼을 하면, 결혼식 당사자네 집에서 결혼을 한다면 어때요? 그 집에서 손님이 꽉 차 있을 거잖아요. 동네 사람, 모든 사람. 그러면 그때는 주변 집들이 집을 빌려줘요. 손님들을 치라고. 그래서 손님들을 치게끔 집을 빌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좀 약간 종례 결혼식보다는 약간 간소화돼 있던 결혼식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때는 사람들이 결혼식 차례상과 손님을 대접할 식량과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나니까 결혼식을 정말 간편하게, 예, 그런데 부유 충돌은 그렇지 않고요. 생략하지 않고 하객 없이 간단한 결혼 서약만으로 식을 대신하지 않고 뭐 부유 충돌은 엄청 호화롭게 했죠. 최근에 제가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마라톤 경기에서 1등 했던 정성욱 선수가 김정은한테 잘못 보인 이유가 하나 있답니다. 결혼식을 너무 화려하게 하다 나니까 그것이 제기가 돼서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게 해도 문제가 되는 부유층들은 또 좀 눈치 보면서 결혼을 하겠죠. 이것이고요. 축의금 같은 경우는 뭐 축의금은 여기서처럼 봉투에다 담아서 돈을 갖고 가든지 무슨 아니면 부조라고 하거든요. 그걸로 우리는 축의금이라 하는 걸 북한은 결혼식 부조를 낸다. 예, 그래서 돈을 갖고 가서, 예, 갖고 가서, 그리고 결혼식 음식을 얻어 먹고 오는 걸로, 예, 결혼식을 하는데요. 결혼식 이후는 마치노 신혼 부부들은 거주 지역에 있는 또, 예, 제일 먼저, 거주 지역에 있는 이런 기념 촬영을 또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거기다가, 예, 진짜 피로연 같은 경우는 음식과 술이 동반되는데, 노래를 부르고 잔치를 부리기가 밤새 이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뭐, 그래서 호화 결혼을 했다 하면 문제가 되니까 간부들도 눈치 보면서 화롭게 결혼하는 걸 좀 보고 있는 것이 북한의 특징이고요. 북한의 신혼여행. 근데 제가 좀 특이한 거는 최근에 오신 분 중에 자기는 신혼여행을 다녀왔던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좋습니다. 북한은 신혼여행이란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결혼하여 부부가 같이 하는 여행으로 조선말 대사전에는 신혼여행을 결혼하여 부부가 같이 하는 여행으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실제는 북한의 여행의 자유가 없잖아. 타시군 이상 여행을 갈 수가 없으니까 여행 허가증을 받아갖고 가야 되는 북한의 사정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신혼부부의 신혼여행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북한의 신혼부부들은 첫날 밤을 신혼집에서 보내고 결혼식 끝난 다음에 동네를 한 바퀴 돌거나 인근 뭐 혁명 유적지나 공원 등을 찾아서 모든 행사를 마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는 북한의 가정 문화, 가정이 뚝 만들어졌죠.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이 만들어서 가정 문화 자체도 북한은 46년 7월에 남녀평등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의하면 호조 제도를 철폐하고 완전히 가족 형태를 확대 가족 형태가 소멸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핵가족, 2세 중심의 가족이 가족 형태고요. 가정 구성원은 한 3명에서 6명. 3세대 가족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엄마, 아빠, 밑에 며느리까지 이렇게 같이 사는 경우가 20% 안팎이에요. 그 정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면서 2000년대 결혼이 약간 변화가 되는데, 왜냐하면 여성들이 가정의 책임을 누가 졌죠? 여성들이 졌어요. 고난인 것이. 결국은 결혼을 하니까 너무 힘들었고, 너무 고생스러웠다. 그래서 여성들이 어떻게, 결혼을 회피한 현상, 안 하고 싶다고 하는 현상들이 많아지면서 결혼이 진짜 없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북한 자체가 약간은 그런 게 또 있었습니다. 좀 능력 있는 여성들한테는 연하남들이, 예, 대시도 할 수, 예, 북한이 연하남하고 결혼하는 이유는 많진 않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가정이 만들어진 거는 이렇게 결혼해서 부모하고 있는 남자, 여자 결혼해서 자녀까지 해서 이렇게 가정이 많았는데, 핵가족, 시부모하고 이렇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족도 있고, 그리고 단독으로 나와 사는 가족도 있는데, 북한 안에서 결혼을 한 후에 제일 어려웠던 게 하나 있어요. 어려운 게 뭐냐면 결혼 후에 집 마련입니다. 북한 자체가 뭐 집은 무상으로 준다 했지만 실제는 90년도 지나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집들도 없었고, 가정은 늘어나고 있는데 집을 줄 수는 없어서 대부분 뭐 부모님 밑에서 산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남의 집 세간살이, 그러니까 방을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사는 가정들도 꽤 많았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결혼이었고요. 북한이 결혼만 볼 수는 없죠. 좋은 것만 볼 수 없고 이혼도 있는데요. 북한의 이혼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든지, 그리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그러니까 외도나 범죄행위 같은 것들, 그리고 고부 갈등, 그다음에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해요. 하는데 북한의 가족법 제21조에는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을, 믿음을 심하게 배반하였거나 완전히 배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혼이 솔직하게 말하면 여성들한테는 너무나게 불리하게 이혼녀라는 딱지가 더 앉으니까 어떻게 여성들이 이혼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실제는 합의 이혼을 1956년도 내각결정 제24호에서 합의 이혼이 폐지되고 재판에 의한 이혼만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혼은 재판소에 가서 이혼을 해야 되고, 근데 이혼이 자본주의 나라나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다. 그래서 이혼을 잘 안 해줬거든요. 근데 또 이혼을 하는 경우, 여성들한테 꼬리표가 너무 따라가니까 이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진짜 부정행위가 나타나면 이혼을 하죠. 근데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강제적으로 북한 정권에서 이혼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네, 바로 정치범. 그 가족 안에 정치범이 있죠. 걸려서 다 잡혀서 정치범 수용소를 가면 너는 따라가겠냐? 결혼을 깨고 너는 이혼하게 남겠냐? 이래서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지 않죠, 대부분이. 네,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깨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강제적으로 이혼당해서 추방되는. 네, 진짜 둘이 죽고 못 사는 관계도 강제적으로 가려는 게 정권이 하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예, 북한의 결혼 문화 안에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의 지위가 올라서서 지금은 그래도 여성들이 이제는 이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북한 안에는 여성에 대한 꼬리표,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제 동네 언니들이 남자하고 사랑을 했는데 군인하고 사랑을 했거든요. 군인하고 사랑을 했는데 그 군인이 이렇게 제대돼 갖고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찾으러 갈 수가 없죠. 결국은 이 언니는 일생 동안 혼자 살았어요. 왜? 그 당시 제가 나올 때 30 몇 살까지도 혼자 살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 여성한테 쟤는 누구하고 그 군인하고 꽤 오래 사귀었는데 이런 얘기가 돌면서 그 언니는 아예 시집을 갈 수 없는 꼬리표를 달려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아직도 남녀 평등권을 말을 하지만 절대 평등하지 않고 여성한테 매우 불리한 것이 북한의 결혼 문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최근에 결혼 쪽에 싱글족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여성들이 진짜 너무나 결혼을 하면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안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있어서 정말 이 결혼 자체를 너무나 꺼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의 결혼 문화였고요. 그렇다면 연애는 어떻게 할까요? 자유연애가 늘어나긴 하지만 아까도 말했죠. 동네 언니가 자유연애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잘못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모님이 정해주는 중매결혼, 선으로 결혼하는 경우도 꽤 많다는 거. 오늘은 그래서 북한의 결혼 문화를 보고 우리가 통일됐을 때 이렇게 남과 북이 너무나 서로 판이한 결혼 문화의 이해를 생각해 보면서 통일됐을 때는 좋은 쪽으로 우리 대한민국 결혼 어떻습니까? 서구적인 결혼과 전통 혼례가 합재돼 갖고 좋은 것만 가져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결혼, 쪽으로, 북한 주민들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결혼하는 데서, 여성들이 속치마까지도 통제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실태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오늘은 이렇게 북한의 결혼 문화를 보면서 우리가 통일 후에 같이 살게 될 남과 북의 주민들의 미래를 그려보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부와 신랑 집에서 각각 한 번씩 총 2번의 결혼식이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신부의 집에서 경사의 주인공에게 차려주는 이제 큰 상이라고 하거죠. 네. 그 상을 받는데요. 그 이후에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집에서는 다시 또 신부에게 큰 상을 차려주는데요. 신랑 신부가 서로 가까운 거리에 거주지가 있을 경우에는 결혼식이 하루 안에 끝나지만 거리가 좀 있는 경우는 며칠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택시 등 교통이 발전하면서 신랑과 신부가 장거리에 있어도 빠르게 결혼식을 치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결혼식은 2번 치르지만 북한의 신혼부부들은
따로 신혼여행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신혼여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요. 우선 북한은 여행증 발급 절차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평양에선 결혼식 후 최고 지도자 동상에 가서 환화를 하거나 근교에서 소풍을 즐기기도 하지만 신혼여행은 간다는 것은 아직 북한 10년대부터는 20대 후반으로 늦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30대 초반의 청년들도 아직 미혼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남성들은 군 제대 후에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30대 초반에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결혼을 하군 후에 혼인신고 절차는 해당 지역에 있는 보안소에 가서 결혼했음을 알리면 되는데요. 보안소는 우리나라의 경찰서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에서 북한의 주민등록증인 공민증의 결혼관계란에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네, 해당 지역 보안소는 담당 보안원이 입회하에 혼인신고 절차에 도장을 해결연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자유연애가 늘어나면서 결혼 문화도 바뀐 건데요. 8, 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교에서의 연애는 정말로 드물거나 금지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학생들의 연애를 통제하거나 단속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시대를 넘기면서 많이 달라졌어도 아직도 일부 중매결혼과 정략결혼을 고집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상류층에서 더 많다고 하는데요. 부모들 간의 사이가 돈독할 경우 치마 저고리를 입고 결혼하는 게 보통이었다고 하고요. 70년대부터는 색상이 있는 한복을 결혼식에 입었다고 합니다. 또 90년대, 2000년대에는 역시 화려하고 진한 색상의 한복들이 결혼식에 등장을 했는데요. 2010년대에는 한류 등 외부 문화가 들어오면서 하얀 색상의 한복을 입는 신부들이 많다고 합니다.